상대 감독이 경기 끝나고 공개. 석상에서 손흥민 막을 방법이 퇴장밖에 없었다고 백기투항한 진짜 이유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이거 진짜 미친 상황이거든요.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휴스턴 다이너모라는 팀의 벤 올슨 감독이 경기 끝나고 한 말이 뭐냐면요. 자기 팀 선수 2명이 레드카드 받고 퇴장당한 게 다 손흥민 때문이었고 솔직히 손흥민을 막을 방법이 퇴장당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제대로 파헤쳐 드릴게요. 일단 경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LAFC가 휴스턴 다이너모를 2대0으로 완벽하게 박살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던 게요. 손흥민 선수 혼자서 상대팀을 아예 해체시켜버린 거거든요. 2명 퇴장 유도하고 결정적 도움까지 기록하면서 말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상대팀 감독이 경기 끝나고 한 말이에요. 벤 올슨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요. 경기 전에 코칭 스태프들이랑 손흥민 막으려고 전술 엄청 치밀하게 준비했대요. 그의 스피드 경계하고 좋아하는 공간 봉쇄하려고 수비 라인 세밀하게 조율하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결과가 어땠냐? 완전 무용지물이었답니다. 손흥민의 클래스가 걔네 전술적 준비를 완전히 뛰어넘는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 감독이 직접 한 말이에요. 진짜 미쳤죠? 자,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재밌어지는데요. 전반전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손흥민이 상대팀 센터백 안토니오 카를로스라는 선수를 상대로 완벽한 개인기를 보여줬대요. 공 받는 순간부터 방향 전환, 가속, 마무리 슈팅까지. 일련의 동작이 너무 빠르고 자연스러워서 안토니오가 첫 번째 터치에 이미 무게중심 흔들렸고 2번째 터치에 완전히 돌파당했다는 거거든요. 벤치에서 지켜보던 감독이랑 코칭 스태프가 할 말을 잃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안토니오 카를로스라는 선수가 손흥민한테 한번 털린 다음에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린 거예요. 감독이 벤치에서 지켜보니까 눈에 보일 정도로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더래요. 세계적인 공격수한테 한번 돌파당한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면서요. 축구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인데 안토니오는 그 대응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반 추가 시간에 뭐가 벌어졌냐? 완전 최악의 상황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진짜 제대로 들어보세요. 손흥민이 공을 컨트롤하면서 동료한테 리턴 패스를 내주려는 순간이었대요. 공은 분명히 오른발 쪽에 있었고요. 근데 안토니오 카를로스가 뭘 했냐면요. 공이 있는 오른발이 아니라 공이랑 전혀 상관없는 왼쪽 뒷발을, 그것도 아킬레스건 뒤쪽을 직접적으로 밟아버린 거예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벤 올슨 감독이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봤대요. 근데 볼수록 명확해지는 게 이게 공을 빼앗으려는 수비 동작이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공이 있는 발의 반대편 발을, 그것도 아킬레스건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부위를 가격한 건 감정적인 보복성 플레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게 감독 본인의 분석이에요. 선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고 심판의 레드카드는 100% 정당한 판정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가관인 게 뭐냐면요. 안토니오가 퇴장당한 다음에 전반전 끝나고 라커룸으로 들어가면서 손흥민한테 다가가서 항의를 했대요. 자기가 위험한 파울범에서 피해를 입힌 상대한테 오히려 다가가서 화풀이하듯 항의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감독이 이 부분에서 진짜 쓴소리를 했거든요. 안토니오가 진정으로 더 높은 수준의 수비수가 되고 싶다면 기술 이전에 먼저 배워야 할 게 있다고요. 뭐냐면 극한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법이래요. 이거 진짜 명언 아닌가요? 세계적인 공격수를 상대할 때 실력에서 밀린다고 해서 평정심을 잃고 보복성 반칙으로 팀을 위기에 빠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프로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감독이 직접 말한 거예요. 상대팀 감독이요. 자기 팀 선수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후반전 이야기를 해볼까요? 전반에 안토니오가 퇴장당해서 10명이 된 상황에서 휴스턴은 수비적으로 더 깊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벤 올슨 감독이 한 말이 진짜 압권이거든요. 손흥민의 존재는 11명이 있어도 막기 어려웠는데 10명으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게 감독이 한 말이에요. 손흥민 1명 막는 게 11명으로도 어려웠다는 거죠.
그리고 후반전에 또 터진 게 뭐냐면요. 아구스틴 부자트라는 선수도 퇴장당했어요. 이것도 손흥민 때문이었는데요. 손흥민이 볼을 잡고 전방으로 치고 나가는 순간 그 폭발적인 스피드가 진짜 차원이 달랐대요. 순간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는 그의 스프린트를 휴스턴 수비진이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아구스틴은 손흥민을 놓치면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거라고 판단해서 뒤에서 고의적으로 손으로 잡아채는 파울을 범했대요. 실점 위기를 막기 위해 자신의 퇴장과 맞바꾼 처절하고도 극단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죠. 감독은 안토니오의 경우와 달리 아구스틴의 퇴장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순수하게 능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거라고 봤대요. 정정당당하게 달려서 볼을 빼앗을 수 있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만 손흥민의 스피드 앞에서는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오는데요. 벤 올슨 감독이 한 말을 그대로 옮겨보면요.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은 퇴장당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술로도 개인 기량으로도 조직력으로도 막을 수 없었기에 선수들은 그를 저지하기 위해 규칙을 어기는 위험한 파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몰렸다는 거거든요. 한 경기에서 상대 한 명 때문에 퇴장을 2명이나 당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그냥 실력 차이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의 존재가 상대 팀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손흥민은 이날 직접 득점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도움과 퇴장 유도로 사실상 경기 전체를 지배했다는 거죠. 한 명이 상대팀 2명을 퇴장시키고 결승골에 도움까지 기록했다면 그건 그냥 한 경기를 잘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명이 혼자서 경기를 결정지은 거라고요. 벤 올슨 감독의 총평도 진짜 압권이거든요. 오늘 우리 휴스턴 다이너모는 실력에서도 매너에서도 모든 면에서 완패했습니다. 오늘 LAFC의 2대0 승리는 당연한 결과였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라는 세계적인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최고에게 졌습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상대팀 감독이 경기 끝나고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인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더 소름 돋는데요. 다음에는 손흥민 선수를 막기 위해 퇴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음에도 손흥민 막을 자신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요. 손흥민이 대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이길래 미국 프로리그의 감독이 이렇게까지 백기를 들었을까요? 일단 손흥민의 커리어를 한번 볼까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벌써 몇 년째 최정상급 윙어로 활약하고 있죠. 토트넘의 레전드가 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아시안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골을 많이 넣어서가 아니에요.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상대 수비수들한테는 악몽이거든요. 양발을 다 쓸 수 있고 스피드도 엄청나고 슈팅도 정확하고 패스 감각도 뛰어나고 심지어 수비 가담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선수예요. 이런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얼마나 되겠어요? 특히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전술적 영리함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감독이 언급했듯이 손흥민은 단순히 개인 기량만으로 빛난 게 아니라 전술적으로도 매우 영리했다는 거거든요.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미리 읽고 대응하는 능력, 공간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능력, 동료들과의 호흡을 맞추는 능력. 이 모든 게 최상급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손흥민이 미국 리그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한국 축구의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건 분명해요. 예전에는 아시아 선수들이 유럽이나 미국 리그에서 활약하면 아시아 선수치고는 잘하네. 이런 식으로 평가받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손흥민은 그냥 아시아 선수치고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프리미어리그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리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경기가 그걸 완벽하게 증명했죠. 상대팀 감독이 우리는 오늘 최고에게 졌다고 말한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손흥민 개인의 성공이 아니에요. 한국 축구 전체의 레벨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손흥민이 이렇게 성공하니까 전 세계 구단들이 한국 선수들을 더 주목하게 되고 더 많은 기회를 주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파이오니아 역할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손흥민이 보여주는 프로페셔널리즘이에요.
오늘 경기에서도 그랬잖아요. 안토니오 카를로스가 아킬레스건을 밟는 위험한 파울을 했는데도 손흥민은 흥분하거나 보복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안토니오가 퇴장당한 후에 다가와서 항의했을 때도 손흥민은 침착하게 대응했을 거예요. 이게 진짜 프로의 모습이거든요. 벤 올슨 감독도 이 부분을 강조했잖아요. 안토니오한테 배워야 할 게 뭐냐면 극한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법이라고요. 이게 바로 손흥민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실력만 좋은 게 아니라 인성도 완벽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 경기를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해볼까요? 전반전 초반에 손흥민이 안토니오, 카를로스를 상대로 보여준 플레이를 감독이 엄청 디테일하게 설명했거든요. 공 받는 순간부터 방향 전환, 가속, 마무리 슈팅까지 일련의 동작이 너무 빠르고 자연스러웠다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손흥민의 첫 터치예요. 첫 터치에 안토니오의 무게중심이 흔들렸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손흥민이 공을 받자마자 상대 수비수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고도의 기술이냐면요. 공을 받기 전에 이미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다음 동작을 계획해둬야 가능한 플레이예요. 두 번째 터치에서는 완전히 돌파를 당했다고 했죠. 이건 손흥민의 폭발적인 가속력과 방향, 전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비수 입장에서는 첫 터치에서 이미 무게중심이 흔들린 상태인데 두 번째 터치에서 또 예상 밖의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 슈팅까지 강력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드리블로 돌파하는 것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슈팅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수비수 입장에서는 돌파도 막아야 하고 슈팅도 막아야 하는데 둘 다 월드클래스 수준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후반전에 아구스틴 부자트의 퇴장을 유도한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손흥민이 볼을 잡고 전방으로 치고 나가는 순간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감독이 차원이 다르다고 표현했거든요. 이게 단순히 빠르다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가속력이 보통 선수들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의미예요. 축구에서 직선 스피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순간적인 가속력이거든요. 정지 상태에서 최고 속도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짧을수록 수비수가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손흥민은 이 부분에서 정말 독보적이에요. 그래서 아구스틴이 정정당당하게 달려서 볼을 빼앗을 수 없었고 결국 손으로 잡아채는 전술적 파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게 비단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수없이 많은 파울을 유도했거든요. 상대 수비수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으니까 파울로 저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 프리킥이나 페널티킥 기회가 생기고 팀의 득점 찬스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손흥민이 직접 골을 넣지 않아도 팀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 거예요.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였죠. 직접 득점은 없었지만 두 명의 퇴장을 유도하고 결정적인 도움까지 기록하면서 팀의 2대0 승리를 이끌어낸 거거든요. 자, 이제 좀 더 전술적인 부분을 볼까요? 벤 올슨 감독이 경기 전에 손흥민을 막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의 스피드를 경계하고 좋아하는 공간을 봉쇄하려고 수비 라인을 세밀하게 조율했다고요. 근데 그 모든 준비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손흥민이 그냥 한 가지 패턴만 가지고 플레이하는 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수들은 상대가 자기를 연구하고 준비해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플레이 패턴이 다양하고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손흥민이 바로 그런 선수예요. 오른쪽에서도 왼쪽에서도 중앙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전방으로 침투할 수도 있고 뒤로 내려와서 빌드업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준비를 해도 막기가 어려운 거예요. 수비 라인을 높게 올리면 뒤, 공간으로 침투하고 낮게 내리면 볼을 받아서 돌파를 시도하는 거죠. 왼쪽을 막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을 막으면 왼쪽으로 가고 이런 선수를 어떻게 막겠어요? 그리고 손흥민의 또 다른 무기가 뭐냐면 오프 더 볼 무브먼트예요.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의 움직임을 말하는 건데요. 손흥민은 이 부분에서도 정말 뛰어나거든요. 수비수들이 마크하기 어려운 타이밍에 움직이고 공간을 창출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그래서 팀 동료들이 손흥민한테 패스하기가 쉬운 거죠. 오늘 경기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기록한 것도 이런 움직임 덕분이었을 거예요.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위치로 움직여서 볼을 받고 그걸 완벽한 패스로 연결한 거죠.
이게 얼마나 고도의 축구 지능을 요구하는 플레이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손흥민이 이렇게 대단한 선수가 된 건 타고난 재능만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재능도 뛰어나지만 그 재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엄청났거든요. 손흥민의 훈련 강도와 자기 관리는 이미 유명하잖아요. 프리미어리그 동료들도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훈련장에 제일 먼저 나와서 제일 늦게 들어가고, 경기 없는 날에도 개인 훈련을 빡세게 하고 식단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이런 프로페셔널한 자세가 있었기에 지금의 손흥민이 있는 거죠. 그리고 멘탈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오늘 경기에서도 봤잖아요. 안토니오 카를로스가 아킬레스건을 밟는 위험한 파울을 했는데도 흥분하거나 보복하지 않았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축구 선수들에게 아킬레스건은 생명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를 고의로 밟혔는데도 침착함을 유지한다는 건 보통 멘탈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벤 올슨 감독이 자기 팀 선수한테 배워야 한다고 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극한의 상황에서도 감정을 다스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법. 이게 진짜 프로의 모습이고 손흥민이 그걸 완벽하게 보여준 거죠. 자, 이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볼까요? 오늘 경기가 한국 축구에 주는 의미가 뭘까요? 일단 손흥민이라는 슈퍼스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 축구에는 엄청난 자산이에요. 어린 선수들이 손흥민을 보면서 꿈을 키우고 목표를 세울 수 있잖아요. 나도 손흥민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손흥민 이후에 유럽으로 진출하는 한국 선수들이 많아졌어요. 프리미어리그뿐만 아니라 분데스리가, 라리가, 세리아, 리그앙 등 유럽 주요 리그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다 손흥민이 닦아놓은 길 덕분이에요. 구단들도 이제 한국 선수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아시아 선수들은 피지컬이 약하다, 유럽 축구에 적응하기 어렵다 이런 편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수년간 최정상급 활약을 펼치면서 그런 편견을 완전히 깨버렸죠. 이제는 한국 선수라고 하면 성실하고 프로페셔널하다, 기술이 뛰어나다, 전술 이해도가 높다.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뀌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아시겠어요? 한 선수의 성공이 전체 리그와 국가의 이미지를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경기는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는 이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리그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메시, 호날두 같은 슈퍼스타들이 미국 리그로 오면서 리그의 수준도 많이 올라갔고 관심도 높아졌죠. 그런 리그에서 손흥민이 이렇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건 한국 축구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선수들이 어디를 가든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죠. 특히 오늘 경기에서 주목할 점은 손흥민이 혼자서 경기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팀 전체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손흥민 개인의 능력으로 승리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2명의 퇴장을 유도하고 결정적인 도움까지 기록하면서 말이죠. 이런 경기를 보면서 상대 팀은 물론이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다시 한번 느꼈을 거예요. 손흥민은 진짜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구나라고요. 그리고 한국 축구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구나라고요. 벤 올슨 감독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은 퇴장당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인정이에요? 상대팀 감독이 공개적으로 우리는 그 선수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인정은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독이라는 직책은 항상 팀을 대표하고 선수들을 보호해야 하는 위치거든요. 그런 감독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상대 선수의 뛰어남을 인정한다는 건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게다가 감독이 자기 팀 선수들을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잖아요. 안토니오 카를로스의 보복성 파울과 경기 후 태도에 대해 쓴소리를 한 거죠.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감독이 자기 팀 선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건 팀 분위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독이 이렇게 한 건 뭘 의미하냐면요. 그만큼 오늘 경기가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감독으로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실망스러웠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도 의미심장해요. 다음에는 손흥민 선수를 막기 위해 퇴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건 사실상 이번에는 졌지만 다음에는 제대로 준비해서 리벤지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말에 자신감보다는 결의가 더 느껴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손흥민을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기보다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절박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만큼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의 임팩트가 엄청났다는 방증이에요. 자, 이제 외국 반응을 한번 볼까요? 미국 현지에서는 지금 이 경기에 대한 분석과 토론이 뜨겁게 진행 중이에요. 특히 손흥민이 유도한 두 번의 퇴장 장면에 대한 논쟁이 엄청나거든요. 일부에서는 안토니오 카를로스의 파울이 과연 레드카드감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근데 영상을 보면 명백하거든요. 공이 있는 발이 아니라 반대편 발의 아킬레스건을 직접 밟은 건 명백한 위험한 플레이예요. 심판이 레드카드를 준 건 100% 정당한 판정이었죠. 아구스틴 부자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고의적으로 막은 건 축구, 규칙상 명백한 퇴장 사유거든요. 논란의 여지가 없는 판정이었어요. 근데 정작 논란이 되는 건 판정이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손흥민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이길래 한 경기에서 두 명의 퇴장을 유도했냐는 거예요. 미국 축구 팬들도 다들 놀라워하고 있거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